남성분들 자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자위 같은 건 끊어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전립선을 서서히 썩어가게 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 망가지듯 전립선도 배출이 없으면 고여있던 전립선에게 썩어 비대증과 염증을 불러옵니다. 결국 소변장애에 시달리며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최악의 경우 전립선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예 끊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잘못된 습관으로 하는 자위입니다. 수십 년간 무심코 반복해온 그 방식이 사실은 전립선을 짓눌러 피해 순환을 막고 성기능 전체를 망가뜨리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전립선 치료만을 전문으로 해온 비뇨의 학과 전문의 최진희 원장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위를 아예 끊어도 망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도 망가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올바른 습관을 알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만 알면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침마다 다시 단단한 음경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습관을 익힌 지 불과 2주 만에 아침마다 텐트를 다시 치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단 10분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후회할 실수를 막고 수천만 원짜리 치료비와 약값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다시 청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남성들의 삶을 구하고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예수의 곱살난 남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시다 명예롭게 퇴직하신 우리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깨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소변을 봐도 영개운치가 않고 바지에 찔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몸 하나 제 마음대로 못하는 신세가 되니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장기 여행이나 등산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지 몰라 늘 불안했고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마음 편히 놀아주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보던 중 그는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몸가짐을 아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 같은 건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완전히 끊으시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배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그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아주 급하게 그리고 아주 강한 자극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뜰까 두려워 늘 조급했고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무뎌지니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쥐어짜듯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신의 전립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동을 평생에 걸쳐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변기에 앉는 자세는 골반 아래쪽의 모든 혈관 신경을 압박해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막아버립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습관은 우리 몸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들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강한 압력은 음경의 미세한 신경과 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이 선생님의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한다고 믿으며 자위를 끊었지만 그것은 이미 불이 난 집의 창문을 닫는 격이었습니다. 진짜 불길은 그의 잘못된 습관 속에서 수십 년간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혹시 수치심과 조급함 때문에 어둡고 비좁은 화장실에서 당신의 몸을 학대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잘못된 지식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병들게 한 그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과 같은 환자들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많은 약들이 오히려 청기능 감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느니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남성 건강학회에서 제2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노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성 노화와 성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마르틴 베버 박사였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년처럼 형한 눈빛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회 강연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제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임상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 질문을 잠고 듣던 베버 박사는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래프는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 우리는 지금까지 전립선 질환을 단순히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노화의 문제로만 접근해 왔소.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요. 내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60대 이후 전립선 질환의 발병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놀랍게도 그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위 방식이었소.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에 가하는 물리적 압박과 혈류 장애를 만성 미세 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망치로 매일 같은 곳을 아주 살살 두드리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아무런 통증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결국 그 부위가 멍들고 부서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위를 죄의식과 수치심 속에서 오직 쾌락의 정전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처럼 해치어 버리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분리되지. 뇌는 이 행위를 사랑과 교감 없는 공허한 배설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쾌락을 느끼는 신경회로 자체가 무뎌지고 퇴화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쾌락신경의 소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노년기 남성들이 겪는 성적 무기력감의 진짜 원인이요. 베버 박사의 말은 제 머릿속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기관만 치료하려 했을 뿐 기관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습관과 마음의 문제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진료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오랜 습관에 대해 묻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던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비밀배 박사가 제게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과 제가 수년간의 임상을 통해 완성한 전립선을 살리는 올바른 습관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당신의 남성을 갉아먹고 있던 최악의 습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해온 7가지 치명적인 습관 중 가장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3가지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며 소름이 돋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음란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주 섬세한 미각을 가진 미시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미시가에게 매일같이 아주 짜고 단 자극적인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불량식품만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그 강렬한 맛의 짜릿함을 느끼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음식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혀의 미각 세포가 마비되어 버려서 나중에는 스스하고 깊은 맛이 나는 건강한 음식, 예를 들어 잘 지은 밥이나 맑은 나물 무침 같은 것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음란물과 당신의 뇌도 똑같습니다. 음란물은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자극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런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지게 되고 쾌락을 느끼는 역치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일상적인 부부관계나 당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섬세한 신호에는 아무런 흥분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런 영상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몸이 마치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잘못된 습관이 그의 뇌신경 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앞서이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던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제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골반 아랫부분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 안에는 전립선, 방광, 그리고 수많은 혈관과 신경들이 아주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변기에 앉아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이 그릇을 위해서 아주 무거운 돌로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10분에서 20분씩 그것을 수십 년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압력 때문에 전립선으로 가는 신선한 피해 공급은 계속해서 차단되고 전립선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영양 부족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주변 신경들이 계속해서 눌리면서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배뇨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약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현상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은 잔감. 밤에 자꾸 깨게 만드는 야간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끔찍한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한 습관입니다. 이건 역시 거의 모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들 눈에 띌까 봐 혹은 이 행위 자체를 뭔가 부끄럽고 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여기기 때문에 과정의 즐거움은 모두 생략한 채 오직 절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만 전력 질주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런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급해하면 할수록 당신의 몸은 쾌락을 느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처럼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며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절정은 당신의 몸에 결코 만족과 이완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극심한 에너지 소모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피로감만 남길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쾌락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저 힘든 노동을 끝냈을 뿐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가 끝난 후에 상쾌함이 아니라 찝찝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단 3가지 습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당신의 성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당신의 감정마저 메마르게 만드는 더 끔찍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3가지 끔찍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4가지? 어쩌면 앞선 3가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습관들에 대해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왜 그토록 무기력하고 공허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4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너무 강한 압력과도 마찰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고 감각이 무뎌지면서 많은 남성들이 예전과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손으로 쥐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움직이는 속도는 빨라지며 심지어는 침대나 바닥 같은 단단한 표면에 몸을 비비는 행위까지 서슴 이것은 불이 약해졌다고 부채질은 안 하고 무작정장만 더 세게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음경은 강철로 만들어진 쇠막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미세 혈관과 예민한 신경 조직들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연약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위를 매번 과도한 힘으로 압박하고 마찰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 혈관들이 터져 내부 출혈이 생기고 신경 조직은 찢어지거나 파괴되며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딱딱한 흉터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발기를 해도 예전처럼 단단해지지 않고 발기 시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음경이 특정 방향으로 활처럼 휘어버리는 페이로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남성 자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당신은 쾌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5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골반적 근육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골반적 근육이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반적 근육은 우리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서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생식기 전체를 받쳐주는 마치 튼튼한 그물망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발기의 단단함, 사정의 힘, 소변을 참는 능력까지 남성의 힘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이 바로 이 골반적 근육의 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위를 할 때 아랫배에 힘을 꽉 주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복부에 힘을 주면 복부의 압력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골반적 근육을 아래로 밀어내고 전립선을 더욱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드는데 허리 힘은 안 쓰고 팔 힘으로만 낑낑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팔은 다치고 짐은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중요한 근육을 수십 년간 방치하고 학대한 결과 당신의 숨겨진 엔진은 거의 꺼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빈도가 너무 많거나 아예 없는 극단적인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하거나 지루하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자위를 합니다. 이런 경우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 에너지는 계속해서 고갈되고 전립선은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늘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예 완전히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주기적인 성적 자극과 배출이 완전히 끊기면 생식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 말단이 무뎌지며 발기 조직의 탄력성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황금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60대 이상 남성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의식적이고 건강한 자위가 가장 이상적인 빈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빈도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립선 건강과 호르몬 균형 그리고 성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사실은 가장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자위는 더 이상 자신의 몸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감정도 온기도 의미도 없는 기계적인 스트레스 해소 행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행위를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쾌락이란 결국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절정을 느껴도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고 결국 몸은 이완되지 않고 마음에는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을 병들게 한 7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버리고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활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신의 전립선과 남성을 수십 년간 병들게 해온 7가지 끔찍한 적들의 정체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적들을 물리치고 당신의 몸을 되살릴 구체적이고 강력한 5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계명처럼 여기고 오늘 밤부터 즉시 실천에 옮기십시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당신의 성소를 찾아라. 여러분,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화장실 변기를 당신의 몸과 만나는 장소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실 혹은 당신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곳이라도 좋습니다. 당신만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당신이 좋아하는 편안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게 지금부터는 쫓기듯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소중히 대하고 교감하는 시간이야라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장소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자세의 혁명을 일으켜라. 당신의 전립선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자세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십시오.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을 없애주어 전립선과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가장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은 옆으로 살짝 누워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는 자세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완입니다. 당신의 몸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긴장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계명.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하라. 당신의 손이 폭력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악기가 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활제는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강한 힘으로 쥐어짜거나 빠르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마치 아기 새를 손에 준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것을 다루듯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당신의 몸을 얼루만져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존중할 때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놀라운 쾌감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호흡과 함께하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지 마십시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흥분이 너무 고조된다 싶으면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하며 그 감각의 파도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쾌락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숨겨진 엔진을 깨워라. 이제 당신의 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마지막 비밀 무기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당신의 골반적 근육 즉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당신은 이 근육을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근육을 당신의 새로운 습관에 적용해 보십시오. 흥분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이 골반 근육을 3초 동안 지그시 조여주고 다시 3초 동안 완전히 이완시켜줍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펌프질해 주어 전립선을 마사지하는 효과를 주고 당신이 느끼는 쾌감의 강도를 몇 배나 더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계명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수십 년간 당신의 따뜻한 변화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신의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도 항해를 떠나는 선장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난파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마음의 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닻이 당신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조급함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 닿은 수치심을 존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남성의 자위를 무언가 부끄럽고 음성적이며 숨겨야만 하는 행위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낡고 어리석은 생각의 사슬을 끊어버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단언컨대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쾌감을 느끼고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잘못된 지식 속에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 행위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바꾸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책임감 있는 관리이며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한 소중한 스트레스 해소이고 나의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신성한 교감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각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함과 자기 존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닿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행위를 오직 절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경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절정의 쾌감이 약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성과주의적인 태도가 바로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무리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제 그 헛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감각, 호흡이 깊어지는 느낌, 심장이 부드럽게 고동치는 소리.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즐겨보십시오. 어떤 날은 절정에 이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설령 절정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전립선은 충분한 자극을 통해 건강한 혈액을 공급받았고 당신의 뇌는 깊은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100점짜리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닿은 꾸준함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몸을 바꾸는 데에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별 효과 없네라며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바로 다음 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땅을 파엎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소한 한 달,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존중과 사랑의 신호를 보내면 닫혀있던 몸의 감각들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변 줄기가 조금씩 힘차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분해지는 작은 변화들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충만한 쾌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닿을 당신의 가슴에 단단히 내리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신의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까지 모두 갖추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제 진료실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 이 글의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67살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전립선 비대증과 야간료로 밤잠을 설치고 평생을 이어온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계명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실천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둡고 굳어있던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생기로 한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소변 줄기도 어찌나 시원하게 나오는지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 기쁘게 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몸을 소중히 다루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제 자신이 늙고 초라하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제 몸이 아직 쓸만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아내나 자식들을 대할 때도 더 당당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통째로 되찾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70대 초반에 한 사업 가셨는데 그는 성적인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늘 후에 극심한 허탈감과 공허함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감정 없는 기계적인 습관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술적인 조언보다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더 강조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호흡을 느끼며 당신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속는 셈치고 한번 실천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쾌락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 더 강한 쾌감을 쫓아 헤맸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제 몸의 감각과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 아주 잔잔하지만 깊은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면적 효과입니다. 올바른 습관은 단순히 당신의 비뇨의 건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며 당신의 인간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만족감을 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 건강과 자존감을 되찾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당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건강 전체와 심지어는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며 잠을 자게 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건강한 삶이라니 두 가지 신경이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잘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 즉 조급하고 긴장되고 죄책감 속에서 행해온 자위는 어떤 신경을 활성화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당신은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의 몸은 매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즉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면 혈압은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관은 수축하며 심장은 늘 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습관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이완된 자세로 깊은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당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편안하게 쉬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당신의 몸은 깊은 이완에 빠져들게 됩니다. 혈압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굳어있던 근육은 부드럽게 풀리며 심장은 편안하게 제 박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학과 심장의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건강한 성생활 자위를 포함하여를 통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당신이 당신의 전립선을 위해 시작하니 건강한 습관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심장과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깊은 이완과 만족감 속에서 맞는 절정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과 같은 강력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자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만성 통증과 무기력감, 우울감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당신의 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오늘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순환계, 호르몬계,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거대한 그림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더 이상 남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이가 들면 끊어야 한다는 위험한 미신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7가지 치명적인 습관의 정체를 밝혔고 마침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되살릴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마음가짐까지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슴에 이 말을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 당신의 몸을 통해 위로받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억눌러왔던 그 낡은 죄책감의 겉옷을 이제는 벗어던지십시오. 진정한 죄는 단 한 번뿐인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외면하고 무지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지식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적처럼 다루지 말고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친구에게 하듯 조급하게 다그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당신 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조급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대하며 전립선 질환과 성적 무기력감 그리고 공허함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배운 새로운 길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존중과 사랑을 담아 당신의 몸과 대화하며 전립선 건강과 삶의 활력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이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딛는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 소변이 조금 더 시원해지고 잠자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변화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히 그 길을 걸어나간다면 그 속삭임은 이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뒤흔드는 우렁찬 환우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다른 남성들을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제 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됨.